그렇죠. 자, 오늘 페이지 240페이지. 자, 전반사 전자협합입니다. 먼저 전반사. 자, 전반사 나와져 있는데 보면은 이제 뭐 처음부터 말 나와져 있는데 말보다는 먼저 어떤 것이 먼저 그림으로 먼저 합니다. 그림으로. 화면 먼저 화면 좀 내리고 어디냐? 화면 내린 다음에 이제 그림 먼저 그려갑니다. 그림을 그려서 합니다. 먼저 넣어라. 먼저 보면은 자 어디서 그 화단 굴절인데 굴절은 가다가 꺾이는 거. 왜 꺾이냐면 그 서로 간에 그 성질이라는 매질을 통과하는 거. 그래서 성질 닿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똑같은 이제 그 공기와도 온도가 다르면 성질이 다른 거. 그때 서로 간에 다른 매질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자 우리 지금 한 것이 전반사인데 전반사. 뭐 전부 다 반사한다고 보면 돼. 저희도 그 굴절에 대한 건데 전부 다 반사하는 걸 모신다. 좀 떠올리면 되고. 그래서 얘의 경우는 보면 먼저 그 느린 쪽, 그 매질의 느린 쪽이 빠른 쪽. 먼저 빛을 쏴 보내요. 쏴 보내는데 굴절 경우는 항상 그 경계에서 꺾이고, 그리고 꺾이는 방향이 항상 느린 쪽으로 꺾인다. 오케이? 느린 쪽. 근데 그 빛을 쏴 보내는 경우, 빛을 쏴 보내요. 쏴 보내면은 빛은 끝까지 못하고 느린 데로 꺾이는데, 느린데 지금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로 꺾여요. 축하합니다. 저렇게 한다. 라고 할 때 먼저 명칭. 자, 여기에 대한 그 꺾이는 지점, 여기에 대한 가상의 선, 얘 이름 보게. 그쵸?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것이 두 글자. 역시예요. 법선이 그 여기 꺾이는 지점에 대한 그 가상인 수직인선이야. 직각인선. 법선이고. 그리고 얘는 빛의 경우, 빛이라고 하면은 들어 나가지? 들어오는 빗줄기를 우리가 네 글자 한자어로 하면 우리가 말할 때 입사방선이라고 그래요. 들어오는 빗줄기. 그리고 쭉 가다 꺾이는 거지. 굴절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굴절되는 그 광선 이름은 굴절광선. 굴절광선입니다. 오케이. 응? 잠깐만. 자리가 안 예뻐요. 자리가. 좀 자리 위에서 쓰자. 아예 큰 그림을 그려요. 굴절광선. 굴절광선이고, 그리고 그 항상 보면은 법선과 만나서 이루어진 각은 의미가 있는 거. 그래서 법선과 광선과 만나서 이루어진 각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으니까 사람이 이름을 지어줘. 그래서 보면 항상 법선과 만나서 이루어진 각. 예를 들면 이거 법선이랑 그리고 입사광선 만나서 이루어진 이 각 이름이 입사각이고, 되죠? 그리고 자, 법선이랑 그리고 굴절광선 얘랑 얘 서로 간에 이렇게 이런 이 각 이름이 굴절각. 되십니까? 되게 뻔하게 그냥 항상 법선과 만나서 이루어진 각은 의미가 있다. 이거 뭐야, 이 동계선하고는 의미가 없고 항상 법선과 그리고 어떤 그 강선 어떤 파동이 되는 거 서로 간 그 만나서 이루어진 각은 의미가 있는 거. 의미가 있으니까 얘는 이름이 있는 거야. 얘는 의미가 없어. 의미 없으니까 이름이 없다. 물론 이름을 뭐 나기는 뭐 너희들 뭐 이름 다 지워줘도 상관없어. 단지 해봤자 그것은 혼자만의 상상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 끝나가서 아니야. 2탄. 여기다 만일 이것보다 좀 더 미워서 쏴 보내면, 오케이? 쏴 보내면 이건 끝까지 못하고 끊길 건데, 아무래도 똑같은 매질 상태이다 보니까 꺾인 정도가 좀 더 미워서 끊길 거야. 그죠? 물론 이때도 보면 다 똑같이 딱 그리면 이쪽에 있지. 그러면 이거 입사가 구조가 일하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것보다 좀 더 미워서 쏴 보내면은 그러면 이는 이렇게. 그래서
동계만 따라서 쭉 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거는 이것도 이름 뭐게? 입사가 이고, 그리고 이 각도 이름은 굴절각인데, 자 굴절각 몇 도게? 90도. 이건 법선은 그 직각인 그 선이니까 우리가 가상의 선 이거 직각, 이거 굴절각 자, 잘 봐. 자, 굴절각 이것이 90도. 자,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이때에 대한 입사각. 이 이름은 우리가 말할 때 얘를 특별히 우리가 임계각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 임계각보다 좀 더 크게, 잠깐. 얘랑 입사각을 비교하면은 1번,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 입사가 누가 더 크게? 오른쪽 그죠? 그래서 이때 입사가 다시 한번 이제 임계각 이 임계각보다 더 크게 쏴 보내면 그럼 그때는 빛이 쭉 더 크게 쏴 보낼 때 다시 또 온다. 이렇게 라고 할 때 이것은 얘는 그 입사각인데 이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더 큰 거다. 그렇죠? 그래서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쏴 보내면 그때는 나가지부터 다 들어온다. 이것이 전반사야. 그렇죠? 그래서 전반사 되려면 총 두 가지 조건인데 뭐냐 일단 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돼.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임계각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임계각은 그 굴절각이 90도가 된 그때에 대한 입사각이다. 그리고 또 조건인데 자 많이 이 그 빠른 매질 이라고 할 때 자 빛을 쏴 보내면 오케이? 쏴 보내면 빛이 어디로 가게? 어디로 가? 이거 가면은 이때는 전반사 못한다. 오케이? 무조건 이제 쏴 보내면 전반사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야. 조건은 항상 느려서 빠르게 가야 돼. 그래서 느리매질. 느리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야 돼.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그죠? 오케이? 이거다. 그리고 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파동 전에 썼는데 그 스네러 법칙.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로 각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파장에 대한 거, 우리가 수분량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그 굴절률에 대한 거. 그러면 일단은 뭐 1번, 2번 하면 이렇게 편하게 하면 물론 이제 서로 간에 이치는 뭐 바뀌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비율이다 보니까 뭐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물론 이제 이 각도는 그 입사거리 굴절각에 대한 거, 이 각도에 대한 거. 이 각도는 1번에 대한 거, 이 각도는 2번에 대한 거 보면 돼. 그래서 다시 하면 1번이가 있는 게 입사각이고 얘는 2번이면은 굴절각이라는 거. 이거 B가 곧 통력의 B. 그리고 또 여기서 파장의 B. 파장의 B인데 근데 굴절률 경우는 역수로 오지. 거꾸로. M만 등 M가 그죠? 라는 거. 다 똑같이 다 하면 돼요. 그럴 때 보면 이제 이거 2번 이것이 굴절이 90도야. 90도니까 이것이 그 사인 90 얼마? 1 되는 거. 그래서 1이니까 분모 그냥 무시하고 사인 세타 다시 그 굴절 그러니까 입사각에 대한 거 그것은 곧 이 비율이다. 그리고 또 보면은 공기라고 하면은 공기일 때 그때 그 굴절은 그 1 거의 1 그리고 1.003 그런데 거의 1이다 보니까 이것이 1 되는 그 역수인 모습도 된다. 이렇게 좀 알려야 돼요. 이렇게 알면 돼. 보면 뭐 됐어요. 갔죠? 아무리 없었다는 듯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이 전반사 되는 거. 그래서 전반사는 두 가지. 두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되게 문제의 경우, 그러니까 수통 문제의 경우 보면 주로 말로 하는 거 하셔서 상황은 좀 잘 해야 돼. 아니면 딱히 뭐 할 거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은 하는데 이런 모습. 그래서 이제
화면 좀 띄우고 어디니? 진짜? 여기다 괜히 썼나 이거? 같이 보이네. 자, 화면 좀 키웁니다. 커져라. 너무 큰가? 너무 크다. 먼저 전마사. 전마사. 좀 지울까 이거? 지우자 이거. 너 지워. 너 지워버려. 지워버려. 사회발전 늘 똑같은 말이야. 어떤 시기가 없어. 전마사? 이 경우는 아무튼 전부 반사한다. 그래서 전마사. 전 반사, 오케이? 라는 거. 그리고 그때 보면 인계가 구조가 구조될 때 그때 있어가지고 무엇인지 알면 돼.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약간 특별한 과정 보니까 이제 명칭이 새롭게 탄 것뿐이야.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비스구조 N1이 매질에서 N2 매질을 진행할 때 N1에서 N2를 진행할 때 그때 그때 서로 가는 그 역수로 하는 거. 역수 상대. 이거 똑같은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 가는 거. 그죠?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 가는 거 해주면 돼요. 그럴 때 이때는 좀 뭐냐? 인계각 구하는 거. 인계각. 그래서 인계각 A인데 이 각도를 구할 때는 구절각이 90도일 때야. 그죠? 90이니까 1분의 사인 세타는 서로는 굴절에 대한 거. B라고. 그걸 뜻이야 이게. 답도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N1과 N2인데 굴절이 이렇게 크네. 자, 굴절이 크면은 빠른 거 느린 거. 느린 거. 늦바니까 얘도 다 똑같이 위에서 빠르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것이 곧 그 전마사 될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늘어가면 못하는 거. 한번 그 그림만 그려보면 알 수 있어. 그림만 그려보면. 그리고 그 매직 공기사이 뭐 인기각인데. 그래서 그 전에 N은 그 매직에서 그 공기로 갔는데 공기를 빨리 진공과 거의 같은 거. 거의 1로 가야 돼. 1로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 와 90도. 왜? 인기각 구하기? 이거 90도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1 되는 거. 그래서 N1분의 1 해주면 돼. 그 인기가 되는 거다. 해주면 돼요. 해봤자 우리 앞에서 배운 그 파동에 대한 거, 그 세로 법칙 그거만 알면 끝나는 건데 세로 법칙 해봤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식 형태만 알면 돼. 뭐 유도하는 것도 다 필요 없고 식 형태만 알면 끝나는 거. 할 거 없어요. 아무튼 잘 봐도 이거 중요한 거. 이것이 말 안 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되게 뻔한 거지만 사인 값인데, 그죠? 사인 값 범위는 0부터 1 사이. 물론 사인 90도가 1이고. 물론 보면은 이제 입사각이 90도가 되면은 전마사 될까 안 될까? 근데 그냥 쭉 가는 거 뭐 굴절 없으니까 그냥 쭉 가는 거. 그래서 90도로 하면은 그러면 그냥 정렬만 따라서 쭉 보내는 거.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1보다 더 가까운 거지. 그래서 아래서 약간 뭐 조금만 비슷한 각도로 이제 쏴 보내는 거. 그때 전마사 될 수 있다. 그렇구나.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앞에 나온 파동에 대한 거. 그것을 좀 기억하면 딱히 뭐 없습니다 그냥. 약간 좀 특별한 경우다. 그렇게 보면 돼. 그죠? 뭐 그림 딱히 없어요 그냥. 바로 이거. 어떤 그 종교면에서 수직으로 쌓아 보내면 꺾이는 거 없다. 그냥 쭉 간다. 그죠? 쭉 간다는 거 알면 돼요. 아무도 없어요. 뭐 없다. 그래서 전마사 관찰인데 이거 딱히 없어요. 그냥 해봤자 그냥. 자, 이거 어디냐? 이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보면은 쏴 보내는 경우 이제 인격보다 작은 각도로 쏴 보내는 경우는 물론 약간 뭐 반사속 또한 될 수 있지만 밖에서 나갈 수 있다는 거. 나가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얕은 물
아트몰 속에서 이제 그 우리가 보이는 거. 자, 그것도 우리가 이제 보면 일부가 이제 나오니까 볼 수 있다는 거. 인간보다 크게 되면은 이것이 이게 그냥 다 들어온다는 거. 됐어요. 할매 전에 까먹었다 이거. 그죠? 이건 말한 거. 이것은 바에서 내려가면 그때 전문사 없다는 거. 그거에 대한 실험해야 돼. 자, 정말 특징. 똑같은 거 또 나온다. 상상도 뇌에서 빠른 거네. 뇌에서 빠르고 가야 돼요. 여기는 뭐랄까? 그 계산 문제가 없어 그냥. 해봤자 계산 문제 정도 해봤자 이거 구하고 하는 거. 그거 빼고 딱히 없어 그냥. 그래서 얘가 많이 많아. 얘에 대한 설명만 좀 해주면 돼요. 내가. 그리고 보면은 자, 구조를 큰 물질수로 옮겨서 작다는 거. 이렇게. 자, 우리 보면 자, 이 값인데 이거. 일단은 그 인격 사인 뭐 i지. 그러면 얘는 또 n분의 1 되는 거. 물론 그 공기로 할 때. 자, 구조를 클수록 구조를 크다 그 말 뭐냐면 더 느린 거. 클수록 아무튼 구조를 클수록 이 사인 값은 더 작아져. 작아지니까 각도도 또한 더 작다는 거. 그 말은 쏴 보낼 때 쏴 보낸 그 각도, 이 각도가 더 작아도 전반선가 이제 잘 일어난다. 오케이? 됐나? 안 돼, 약간 지워버리고. 그래서 구조를 더 클수록, 그러니까 덜 뉘어서 좀 더 세워서 쏴 보내도 전반선 될 수 있다는 거야. 예? 굴절이 더 작을수록 더 많이 더 뉘어서 쏴 보내야지만 전반선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 뜻이야. 딱 쓴 건 없습니다. 여기서 다 예지다 보니까 딱히 없어요. 자, 우리가 책에 넣은 예인데 보면 자, 공기랑 그리고 유리 또는 물인데, 유리는 바짝 고체이고 얘는 이제 그 기체이고 얘는 그 액체이고 기체이고 라고 할 때 아무래도 그 굴절의 경우는 고체가 더 느린 거, 고체가 더 빛이 더 느리니까 굴절이 더 큰 거. 그러다 보니까 각도가 전반선 될 수 있는 각도가 더 작아. 이것은 예언들보다 이해하면 돼. 아무 데 없어요. 다음에 뭐 전반사 그죠? 전부 다 반사하니까 약지가 없고, 그리고 빛이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광 케이블 대한 거, 광통신 되는 거 뭐예요? 물론 광통신 경우는 약간 좀 빛세기가 좀 멀리 쪽 가다 보면 약간 좀 약화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증폭시키는 그 장치도 필요해. 근데 그거 해봤자 한 얼마들 한 100km 정도? 100km 정도마다 한 개 정도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 혹시 인터넷 혹시 하고 있나? 예전에 보면은 거의 그 시기적으로 보면 2000년 전으로 봤을 때 2000년 전에는 주로 그 인터넷선 막 처음 보급할 때 그때는 주로 구리선, 전기선 그랬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2000년 좀 지나서부터 이제 광통신으로 광 케이블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인터넷 그 전달 속도가 최소한 뭐 10배 이상 더 빨라져. 뭐 했지? 무슨 말 하나도 까먹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또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구리선으로 하는 경우, 전기선을 하는 경우는 중간중간마다 그 전기선 통해서 어떤 이제 그 신호가 전달돼서 거다 보니까 그 세기가 점점 더 약해져. 한 몇 킬로미터마다 이제 한 개씩 그 증폭기를 더 설치를 해야 돼. 근데 광통신 경우는 그 빛세기가 약해지는 것이 별로 없어.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보통 한 뭐 100km 정도? 100km 정도만 한 개씩 다 설치하면 되는 거야. 그래? 넘어가. 네. 이것도 다 얘야, 얘다. 얘인데, 전반사의 그 현상이 얘인데, 이것을 보면은, 잘 봐, 이거. 항상 뇌에서 빠르가는 거 잘 봐야 돼. 이것을 레이저 쏴 보내는 보니까 물줄기 흘러나가는 거. 그때 잘 보자. 얘는 그 공기고, 물이고, 그래서 공기.
물론 그 물줄기랑 그리고 겉에 있는 공기 그 말하는 거 라고 할 때 전반사라는 곳은 레이저 처음 쏴 보낼 때 여기서 전반사 아니야. 공기에서 물로 가니까 바에서 늘어가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여기 새어나간 물에 대해서 새어나간 물인데 레이저 광선이 안 보이다. 새어나간 물 통해서 쭉 나간 거예요. 레이저는 빛이잖아. 빛이면 쭉 가는 거죠. 쭉 가는 거. 쭉 가는 건데 물줄기 따라서 휘어가는 거야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전반사가 이것이 아니고 이쪽. 이것이 그 전반사. 그래서 이러면은 빛이 쭉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물에서 공기로 가는 거잖아. 물에서 공기로 가는 거다 보니까 뇌에서 빠져가는 거. 뇌에서 빠져갈 때 그때 각도를 잘 하면은 전반사 일어나. 그래서 새어나가 쭉 나가는 빛이 없고 그냥 다 흘러나요. 물줄기 통해서 전부 다 흘러나가는 거야. 이것이 전반사.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구나. 두 번째 거. 그럼 안 보여. 뭐 프리즘. 프리즘인데 아니 안 보인다. 프리즘 생각하지 여기. 근데 빛을 쫙 보낸 빛이 쫑쫑쫑 되는 거. 오케이? 프리즘이 뭐냐면 이제 유리 기둥 이 모습인데 투명해. 투명하면 나가야지. 근데 안 나가. 또 나가야지. 안 나가. 쭉 가는 거. 꺾이고 쭉 가는 거. 오케이? 이것이 전반사. 다음에 안 보인다. 광섬유? 광섬유인데 보면 다 똑같아. 광섬유랑 그리고 겉에 있는 그 공기. 광섬에서 공기를 나가려고 할 때 뇌에서 빨아가는 거야. 그래서 뇌에서 빨아가는 그 각도를 잘하면 얘는 전반사 일어난다. 그러니까 항상 전반사보다 그 각도를 잘하면 전반사 일어나는 거. 그리고 물고기 이거 보이니 이거? 근데 전반사. 그러니까 수족관 가면 이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그 전반사 보세요. 우리가 생활사 전반사 이용인데 다 똑같으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리즘 직각 프리즘 통해서 우리가 보면 전반사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그 활용할 수 있는 거. 물론 뭐 집에서 편하게 뭐 다 사용한다는 보다는 이 프리즘과 직각 프리즘을 사용한 물체를 우리가 쓴다는 거지. 그 쌍용 집에 있을까 없을까? 우리 집에 있거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거리고 그 대문레지 쪽 그쪽에 그 렌즈에 있는 거 보면은 딱 멀어요 이게. 눈과 눈 사이 거리가 좀 더 먼 거야. 먼데 우리 눈은 여기니까 여기는 빛이 이리로 가야 돼. 가야 될 때 빛이 이렇게 쭉 가는 것은 이것은 아니고 이거 아니고 속에다 이제 그 직각 프리즘 그래서 쭉 안 보이나? 어떻게 잘하면 좀 돼 이게. 그것을 맞추는 것이 그 기술이지. 뭐 내가 뭐 하긴 그런 거 써야 다 있으니까 이거 잘 활용하면 되는 거다. 그죠? 이 로봇 보면은 그 공기에서 프리즘으로 들어올 때 상관없는데 이게 쭉 나가는 것이 없어. 프리즘에서 공기로 나가는 것이 없는 거. 프리즘에서 공기 나간다 그 말 뭐냐면 그 위에서 빠져간 거야. 그 각도를 좀 잘하면 나가는 더 전부 다 반사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때도 또 나가는 것도 없고 나가는 거 없고 다시 또 이제 그 프리즘 내부에서 다시 또 꺾이는 모습이야. 반사하는 거. 여기 그 전반사. 그래서 이 경우는 잘 보면 직각 프리즘 총 2개. 2개 사용해서 이제 쭉 와서 튕기고 나가는 거. 그죠? 이럽니다. 다음에 자 전망경. 내가 잠수함 내가 타본 적 없어요. 잠수함을. 저 실제로 저거 뭐 본 적 없어서 그런데 지금도 저거 하나? 모르겠네. 지금은 그 저거 보면 너무 크잖아 이거. 크면 너무 걸리지 않나 이거? 옛날에 뭐 2차 세계대전 그때나 좀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쓰나 모르겠네. 지금은 뭐 드론 뭐 띄우지 않을까? 드론에서 그러니까 그 디카 같은 거 통해서 왜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은 카메라 조그만데 되게 잘 보인다고. 이거 막 크다고. 그래서 지금은 저 쓰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쓴다라고 하면은 직각 프리즘 2개. 자 설치하면 잘 보인다는 거 해주면 돼요. 아니면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 아니 중2 때 보면은 그때 빛이 성질하면서 빛이 반사. 그래서
단방적인 경우는 그러니까 직각 프리즘은 안 배우고 그때는 뭘 배우면 거울로 평면 거울 2개. 평면 거울 2개로 하면은 그냥 반사하는 거. 그 단순한 이고 거울 말고 이제 그 직각 프리즘을 사용한다는 거. 약간 다르게. 한 광선에서 나온 건데 얘가 보면 빛이 이 광선 통해서 쭉 나간다는 거. 그죠? 광선 내에서 빛이 쭉 진행해서 이제 끝으로 쭉 나가는 거. 보시게. 그렇군요. 이거 가을 수업하는데 다시 수업하네요. 다시 수업. 맞을 거야. 자, 넘어갑니다. 내시경. 내시경도 보면 잘 보면 그 우리 몸 내부에다가 그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보는 건데 우리 몸 내부는 껌껌해. 껌껌하다 보니까 그 카메라에 대한 그 케이블선 하나랑 그리고 그 빛을 이제 비추는 전구 같은 것이 있는 그 케이블선 2개 좀 필요한 거. 근데 뭐 이것도 그 광선으로 한대. 광선으로. 그 내시경 해본 적 없지? 나 해본 적 있거든. 난 수면 내시경 안 해.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그냥 내시경 그냥 하거든. 지금까지 한 3번인가 해봤어 그냥. 전부 다 그냥 일반으로. 여기 보면 이제 내시경 보면은 실제로 자기 몸에 있는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거. 그럼 또 누워서 누워서 약 먹고 하면 원래 전날 한 12시간 이상 그 먹으면 안 돼. 물도 먹으면 안 돼. 굶고 그냥 딱 하는 건데 하면 뭐 집어넣어. 마치 어릴 때 보면 이제 그 억지로 토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뭐 손가락 입에 뭐 집어넣고 목구멍 집어넣잖아. 그 느낌. 그 느낌 좀만 참으면 돼. 해봤자 한 5분 되려나? 10분 아닌 것 같으면. 누워서 하면 막 그 카메라에서 모니터 보여 이게. 그래서 저것이 나의 식도구나, 저것이 나의 이구나 보여 이게. 그 위에 쪼글쪼글한 거 다 보여 이게.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 내시경도 이게 또 점점 그 광케이블선 하는 거. 나중에 내시경 하게 되거든요. 수면 내시경 하지 말고. 약간 고통이 좀 있을지 몰라도 그냥 일반 내시경을 하는 것을 난 추천. 수면 내시경 하면은 그 회복 시간도 뭐 잠들어서 깨어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간혹 가다 보면 수면 내시경 할 때 약간 좀 마취 막 하는 것 같으면 마취가 아니고 약간 그냥 뭐 수면제가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약간 뭐 잠꼬대처럼 한다고 그래서 뭐 헛소리 할 줄 몰라. 이거 아프나 왜 그러냐면 할 줄 몰라 이게. 그 뭐더라 썰 아이유 가수 아이유가 보면 수면 내시경 하려고 할 때 그 간호사한테 보면 그 자신은 그 수면 내시경 그 잠이 잘 안 든다고 하면서 잠 잘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가서 이거 깨워 일하세요 하는 거. 그렇죠. 넘어가. 3위 다이아몬드. 얘도 다 똑같다. 얘도 이제 그 전문사.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냐면은 되게 많이 이제 반짝반짝 거리고 하니까. 다이아몬드 보면 그 물속에서도 빛이 난대. 물론 빛이 난다 그 말 뭐냐면 이제 그 광원이 아니고 빛을 잘 반사하는 거 무슨. 그래서 진짜 다이아몬드랑 그리고 가짜 다이아몬드 비교할 때 물속에 집어넣어서 누가 더 빛이 이제 잘 나냐. 그래서 뭐 그렇게 구별을 한다는데 나중에 모르겠고. 이것도 뭐 이제 잘 깎으면 돼요. 물론 다이아몬드라면 처음부터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 채굴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 잘 가공하면 되고 깎는 것도 정도 기술이야. 뭐 채공합니다. 채공. 그리고 광채해보선 그죠? 그렇군요. 아휴 이거 좀 더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전마사 이용하는 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은근히 많이 있어. 은근히 많이 있다. 그것이 포인트. 그래서 방통 이거 나왔어요. 이것이 중요하다.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면 말보다는 무엇이 무엇인지 좀 구별 좀 짓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좀 있는지 그걸 잘 보면 돼. 먼저 구조인데 뭐 강습을 할때 뭐 이거 뭐 상관없어. 섬유니까 이제 섬유 우리가 뭐 실처럼 된 건데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유리로 만드는 섬유 그 유리로 만드는 실이라고 보면 돼. 그런 거야. 구조 그게 중요합니다. 피부 필요 없고 안쪽에 코어 오케이? 안쪽 코 이거 코어고 코팅 필요 없어. 우리가 지금 메인이 뭐냐면 코어랑 그리고 크레이트 또는 크레이팅이라고 부르는 거 이 두 가지야. 확대 안 보인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코팅 필요 없고 피부 다 필요 없고 크리에이팅과 그리고 코어라는 거 두 가지. 이 두 가지 메인이야. 메인인데 뭘 기억하는 거냐면 누가 안쪽이고 누가 바깥쪽이냐 봐야 돼. 그 혹시 그 뭐지 그 복근 맞나 복근? 복근보다 속에 있는 그 우리 몸을 이제 뭐 자세를 잡아주는 근육? 그게 뭐야 그 코어 근육 그죠? 코어 근육은 겉에 있는 거 아니면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안에? 또 우리가 그 지구 보면은 그 지각, 멘트, 외핵, 넷 그래서 핵이 영어로 뭐게? 뉴클리어 아니야? 뉴클리어는 그 핵폭탄 그거고 지구엔 핵 그것이 코어야 코어. 예전에 보면 이제 뭐 재난 영화 같은 건데 그 제목이 코어야 코어. 내 기억으로 그래 코어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 지구 그 외핵인가? 그것이 자전을 안 해가지고 어떤 회전 뭐 대류 어떤 흐름이 안 생겨서 지구 그 재앙이 오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무튼 넘어가. 그럼 코어는 안쪽이다. 안쪽이고 크리에이팅은 겉했죠. 근데 우리 보면 크리에이팅 또는 뭐 크리에이트 상관없어 그냥 뭐 크리에이트나 또는 뭐 크리에이팅이나 다 똑같이 이제 코어를 감싸는 부분이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제 빛을 쏴보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광통신할 수 있냐면 코어 부분에다가 빛을 쏴 보내는 거야. 그래서 코어 부분으로만 빛이 쭉 가는 거야. 오케이? 크리에이팅으로 가면 되는데 안 돼. 코어로 쭉 간다. 그러면 코어랑 크리에이팅에서 빛이 지나가는 속도는 누가 더 느린 거? 이게 코어죠? 코어가 더 느린 거? 느리고 감싸고는 크리에이팅이 빠른 거? 라고 할 때 그러면 굴절률은 누가 더 큰 거? 없지 코어? 이게 느린 것이 굴절률 n이 더 크고 n이 더 작은 거? 그렇죠? 이거 해봤잖아. 우리 옆에 있는 그림 보면 여기 포인트죠 이게. 그래서 피복이니 뭐 그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코어랑 그리고 크레딩 두 가지만 딱 봐. 두 가지. 코어가 안쪽이고 우리 크레딩 바깥쪽 그 감싸는 그 부분인데 잘 안 보이니까 코어고 크레딩인데 각도를 이렇게 인비압보다 크게 쏴 보내면 그치? 쫑쫑쫑쫑 간다는 거. 새어나가는 게 있었어? 없다. 그죠? 여기 전마사.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다 보내는 모습이야 이게. 그죠? 이것이 뭐 광섬유가 된 거. 뭐 이거다. 할 거 없어. 왠지 보면 이제 어렵고 왠지 뭐 새로운 거 나온 것 같지만 우리 앞에 그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그 내용들 그것만 좀 잘 할 수 있으면 뭐 해봤자 약간 특별한 경우이다 보니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약간 암기의 상황인데 광통신 나와요. 그래서 광섬유 끝났고, 오케이? 다시 광섬유에서 특징이 뭐냐면 크레딩이랑 그리고 코어랑 비교해서 안쪽이 코어, 바깥쪽 크레딩. 그리고 그 코어 부분이 더 느린 거, 더 느리니까 구조를 크고, 그리고 크레딩 부분은 빠른 거, 구조를 더 작다는 거. 그죠? 그것만 알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광통신. 물론 보면은 요즘에 점점 광통신 좀 다 쓰지. 요즘 보면은 그 구리를 만드는 그 구리통 뭐냐 이름 까먹었네. 구리로 하는 그 통신, 구리 도선을 하는 통신 이거다 인데 요즘에는 보면 광통신 쓴다고. 참고로 내가 지금 우리 집을 쓰고 있는 그 인터넷선이 뭐냐면 지역 케이블이거든. 뭐 대형 그 기업 아니고 지역 케이블 그 쓰고 있는데. 나는 이제 처음부터 그 구리선 이걸 썼는데 어떻게 AS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AS가 이제 기사분이 이제 오셔서 그냥 무료로 그냥 그 광원 케이블선을 바꿔준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물론 시대가 점점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 그 광통신으로 다 바뀌는 모습인데 아마 나만 이제 구리선을 쓰지 않을까 싶어 이제. 그 AS 좀 귀찮잖아요. 나만 구리선 쓰면 좀 귀찮고 하니까. 그때는 일부러 바꿔주시는 거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엔 잘 모르겠는 애들 보면은 스타크래프트?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고인물 지나서 썩은 물 지나서 거의 석유?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그 게임인데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나오면서 PC방 막 많이 생기고 그 전에 PC방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TV 그 광고에 보면 점점 이제 그 인터넷 그 회사 그 광고가 나온다고. 나오면서 이제 슬슬 광섬유에 대한 그 광통신에 대한 그런 광고도 나오면서 그 구리선으로 할 때는 거리고 이제 광섬유 할 때 그러면 광섬유 할 때가 그 데이터 전송 속도가 되게 빨라. 구리선 해봤자 뭐 빨라봤자 뭐 10메가 정도? 1초간에 10메가 정도의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모습인데 광섬유의 경우는 그 당시 초기에는 보면은 그 1초에 뭐 100메가 정도. 그래서 구리선이 그 10배 정도? 10배 더 빠른 그 10배의 그 많은 양을 보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1초 뭐 1기가? 1기가니까 이제 1000메가바이트. 그래서 구리선과 비교하면 뭐 100배 빠르게 가는 거. 그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구리선 안 쓰죠, 요즘에. 그리고 이 광통신 경우는 좋은 점 뭐냐면 그 도청이 안 돼. 누가 뭐 하고 있나 도청이 안 돼. 도청 안 되는데 구리선 경우는 도청이 될 수 있다든가. 그래서 아마 이제 내가 이제 나에 대한 정보도 아마 도청된 것 같아요, 느낌이. 막 그 뭐 여러 가지 광고 문자 나오고 뭐 보험 뭐 들려고 하고 뭐 그런 문자 나오고 전화도 오고 이미 나에 대한 신상이 다 털렸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단점은 광통신 경우는 중간에 뭐 끊어지거나 하면은 복구가 힘들어요, 이게. 아무튼 이제 배치를 하는 거다 보니까 빛이 그 되게 미세하잖아. 섬세한 그 미세한 건데 그것을 잘 끼워같이 하시면 다 된다고. 그거 복구가 힘들어. 그리고 이거 뭐냐? 여기 먼저 단점. 맞다. 그리고 그 빛이니까 먼지 있으면 안 돼. 먼지 하나만 있어도 빛이 진행할 때 그 방해받는 거야. 잘 안 돼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죠? 혹시 장점은 좋아요, 장점. 그죠? 이거 나오네, 이거. 그 증폭기에 대한 그 구간인데, 구리선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전기통신? 구리선. 4km마다 한 개씩 증폭기로 설치해야 돼. 4km라고 하면, 우리 그 서울이 그 끝에서 끝에까지 거리가 약 40km? 40km니까 10개 정도 설치하는 거. 근데, 그 광통신 거 이제 100km마다 설치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4개면 돼, 4개 아니다. 100km니까 3개. 그래서 서울부터 부산까지가 이제 400km야. 400km니까 그 100, 맞아. 100. 맞지? 맞아. 또 맞는 거 아니야? 3번 정도, 3개 정도 설치하면 돼. 그 정도로 이제 그 증폭기 설치할 기수가 더 줄어든다는 거. 도청도 안 되고 전송 속도도 빠르고 물론 그 보낸 데이터 양도 더 많은 거 하는 거, 더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은 다운로드 잘 안 하지? 근데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한다고. 나는 약간 뭐 다운로드 하는 스타일인데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전송 속도가 빠르니까. 예전에 보면은 실시간으로 뭐 하려고 하면은 바로 끊겨. 띡띡띡 한다고. 되게 답답해. 그러니까 그때 다운로드 하는 거. 한번 쭉 다 보고 하는데 요즘엔 되게 빨리빨리 전송되고 하는 거니까 그냥 스트리밍 하는 거. 스트리밍. 그래서 뭐 OTT 맞죠? 그 OTT에서 뭐 넷플릭스 같은 거 그것도 다운로드 안 하고 그냥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전송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관여가 아닌가 싶어 이게. 그래서 이런 그 광섬유가 보면은 뭐 우리나라 뭐 이제 도시에서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다른 대륙끼리 그 해저에 다 설치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집안에서 뭐 미국 또는 뭐 유럽 또는 호주 근데 그런데 뭐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이유가 전부 다 지구 그 해저에 전부 다 설치해 놓은 거. 그래요? 그렇군요. 자 위에부터 이거. 그 광선이 과정 뻔합니다. 그래서 보낼 송 받을 수 송신 그리고 수신 기도죠. 그리고 광선이 있고 그리고 증폭기 있어야 돼. 없으면은 신호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지금부터 시켜야 돼. 아니면 안 돼요. 이것도 뭐 별로 없어요. 이것이 코어 크랙이에요. 이렇게 할 게 없군요. 그럼 질문. 전마사. 할 거 없어. 왠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전마사 보면 왠지 어려운 것 같지만
따로 별로 뭐 할 거 없습니다. 근데 이거 앞에 있는 그 파동분이 어렵고 하는 거 이것은 그나마 좀 별로 없어요. 발달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지금도 인터넷 통신 1인가? 아닌가 2인가? 모르겠네. 해봤자 거의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엄청나게 그냥 인프라 되게 넓게 된 데가 별로 없어 이게. 뭐 실시간으로 뭐 버스 같은 거 오는 거가 우리도 볼 수 있고 외국은 없지 않아? 뭐 버스 정류장 보면 뭐 몇 분 뒤에 뭐가 오고 외국 없을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전부 다 인터넷 같은 거. 그죠? 그 전부 다 그 선이 망이라 다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야. 됐어요. 다 했다. 어쩌라고 넘어가. 그래서 개념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 자, 페이지 244페이지 244. 자, 244페이지입니다. 해봤자 앞서 한 그 전반사 해봤자 별거 없어 그냥. 앞에 나오는 파동만 좀 잘할 수 있으면 전반사는 좀 특별한 경우니까 전반사는 그다지 약간 특별한 경우니까 특별한 케이스구나. 지금 알면 되고. 이제 전자판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접하는 거지 처음. 근데 물론 이것의 내용이 지금은 이제 2019 개정하면서 좀 더 내용이 많이 빠진 거. 저는 2009 개정까지만 해도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고2 때 빠졌어. 그리고 고3 때 넘어갔나? 한번 그래 한번. 아무튼 내용 쉽다. 얘도 주로 만료하는 거. 우리 만료하는 정말 좀 잘 보는데. 근데 전자파. 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하면 그때 이제 전자련의 파 그리고 전자파야. 근데 뭐지 잘 보냐면 맥스웰이 예측 그리고 이제 예측 그리고 힐리츠가 이제 관측한 거. 확인한 거. 맥스웰 그리고 힐리츠 아무튼 엄청난 과학자인데 아무튼 그 예측을 한 것을 실제로 보니까 맞은 거지. 그래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바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냐. 그 모습을 잘 봐야 이거. 이 그림. 자, 내가 잘 보게 되면은 그래프 잘 봐요. 그래프. 먼저 전기장과 그리고 자기장인데 그리고 지나면 서로 그 입체 3D 총 3개 축이야. 3개 축인데 전기장 이거 위아래 이렇게. 이렇게 이제 쭉 진행할 때 다시 이렇게 직각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이 위아래로 이제 그 진동할 때 그때 수직으로 쭉 나가는 거다 전자파가. 아니면 그 자기장 변화 얘는 잘 보면 3D 이거니까 얘는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전기장이 위아래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장은 이제 앞뒤로 진동할 때 이렇게 진동할 때 그때 전자파는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물론 서로는 다 직각으로. 그래서 전기장으로 자기장은 서로 두 개에 대한 직각으로 쭉 진행해 나간 거예요. 그죠? 보시고 전자파. 그래서 전자파는 우리가 흥파하는 거. 아니 근데 우리가 전자파는 우리가 그 파동하면서 처음 했었는데 그 탄성파 말고 전자파 매지 없이 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전자파는 우리가 빛이라고 떠올리는 빛. 그리고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빛이 전부 다가 아니고 눈 안 보이는 빛 전부 다 우리 전자파 이렇게 보면 돼. 성질 우리가 전에 파동하면서 두 개 그림 이해하시고 진행과 진동하는 모습 여기 이제 직각으로 쭉 간다는 거. 오케이? 자, 전자파 얘는 파동 그러니까 매질 필요 없다.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국어인데. 자, 전자파 경우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 가능한 거. 그죠? 없어도, 오케이? 없어도. 매질 있으면 전달이 돼야 돼. 매질이 있으면 전달이 된다. 오케이? 매질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있어도 될 수 있다는 거. 완전 그 차단만 하지 않으면 돼. 아무튼 매질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자파 속력인데 우리는 빛의 빛. 똑같이 30만 km/h. 30 km/s. 초당 30만 km 가는 그 빠르기야. 다 똑같아.
아이고. 이것도 보면 파동 속력인데, 어? 우리가 이제 파동 속력은 파동의 속력, 파속. 얘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람다 곱하기 F인데, 아니면은 진동수를 그리고 이제 그 주기 서로가 역수 관계니까 얘는 T분의 람다 다 똑같은 거. 깜짝 없어요. 근데 이 속도가 이것이고 그리고 C랑 똑같은 거죠. C야 이게 C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 똑같은 전자파 진동수 클수록 에너지 크다는 거, 그죠? 뻔합니다. 됐고. 전자파 종류 파장탄타 구분하는데 우리 문제 보죠 이거. 그래서 파장이 짧아요. 짧고 파장 길고. 파장 짧은 것이 에너지 큰 거. 파장이 길면 에너지에서 작은 거. 우리가 보면은 저 아랫바른 거. 여기 여기구나. 그 감마선. 물론 좀 이따 다시 또 좀 다를 거예요. 감마선도 X 에너지가 센 빛이야 이게. 그리고 이쪽 이런 거 전파 같은 거. 그래서 에너지가 좀 적은 거. 그래서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더 적은 거.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큰 거. 그쯤 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되게 조금밖에 안 돼. 이쪽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빛 안 보여. 물론 그 사람 경우 그런 거고 다른 곤충들 경우는 또 달려. 동물들 경우는 또 달려. 이게 사람 경우는 이런 거다. 해주면 돼. 사람만 되게 칼라로 볼 수 있고 동물마다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이 좀 다 다르대. 뭐 곤충들을 보면 그 적외선인가 자외선 그것도 볼 수 있고 뱀도 이제 적외선 느끼나 아마 그러잖아. 그래? 어떻게 느낄지 뭐 상상이 안 되지만 다 느낀대. 일단 이거부터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별거 없어. 그래서 누가 에너지 큰 거냐, 누가 에너지 더 작은 거냐 봐야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은 숫자만 딱 보면 안 되고 단위를 봐서 헤리츠면은 얘는 진동수. 그리고 어떤 미터 같은 거, 또는 미터 들어가는 거. 저번에 파장이 되는 거. 자, 이번 숫자가 뭐야 숫자? 3번 14승. 얘는 14승이다. 근데 이것만 말고 이거. 자, 3번 21승. 그럼 비교. 이제 크고 작은 거야. 그다음에 10-14승 얘는 12-4승. 이제 크고 작은 거. 그 거꾸로 있는 거. 봐야 돼. 문제. 그리면 그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빛 누굴까? 가장 빠른 빛.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청선, 저외선, 그 라디오픈에 가장 빠른 거. 답은 똑같다. 얘는 뭐 진동수가 크지? 큰 만큼 파장은 더 짧아. 하나만큼 하나 잡고 하나가 크면 서로 거꾸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빛인데 물론 굴절할 때 달려. 굴절은 약간 경능상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모르고. 빛이 이런 뭐 전자의 빛이 이동하는 경우 보면은 우리가 그 무지개 색깔 빨주, 노초, 파란 다 똑같이 다 오가는 거야 전부 다. 할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해봐서 내용이 이거야. 이론 없어. 이론 해봤자 이론이 이거야. 이거 성질 이거 끝 없어. 그러니까 고인인데 원래 전자파가 내용 좀 더 들어가면 좀 어렵거든. 그 어려운 것이 지금 고인이 다 빠지는 거. 할 게 없어요. 허전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보면 이제 페이지 245페이지. 그래서 전자파의 종류 이용인데 각각 특징이네. 특징 생각합니다. 먼저 가시광선 말뜻은 보는 것이 가능한 빛이다 하는 거. 가능한 그리고 볼시 보는 것이 가능한 빛이다. 그리고 가시광선이라면 이제 어릴 때 생선 가시 그래서 좀 찌르면 아픈 거?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 볼 수 있는 빛이라는 거. 볼 수 있는 빛 해봤자 우리가 무지개야. 빨주, 노초, 파란보 이거.
파장 따라서 다른 색 보이는데 380에서 700원씩 나누니까 뭐 해봤자 거의 뭐 이제 그 400에서 거의 700 정도까지 보인다고 보면 돼. 그죠? 우리 사람마다 보면 항상 다 똑같이 딱 보인다는 보다 약간 차이는 좀 있겠지. 거의 이런 모습이고. 그럴 때 그 색이 우리가 무지개 색인데 그럼 파장이 길면 어떤 색이 갈릴까? 파장 짧으면 보라색. 전에 뭐 수업 때 조금 했었는데 알면 좋은 거 4호정은 706 4호정은 706 4호정 4호 청색 우리 70 그리고 주고 빨간색 해가지고 붙이면 400원씩 나누면서 되는 것이 주로 파란색이고 우리 700 정도 700 나누면서 되는 것이고 이것이 빨간색이다 해주면 돼. 딱 700 이거 700 또는 뭐 딱 450 그거보다는 이 정도 영향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봐야 돼. 시험 때는 카라로 안 나오고 이제 그 숫자로 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좀 잘 배워요. 그리고 단위가 나노미터야. 나노미터보다 좀 더 한 단계 그 이제 약간 그 크게 좀 보는 거, 더 미세하게 보는 거, 좀 더 그 크게 보는 단위가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로 하면은 얘는 0.38에서 0.75 되는 거. 그래요? 오케이. 다음에 특징. 있었구나. 보라색. 파장이 가장 짧고 빨간색 파장이 길다. 그죠? 중요한 건 애들이 보라색 짧고 빨간색 길다. 이것만 딱 본다고. 그러니까 주어를 보래. 주어. 무엇이? 파장이지. 파장. 그럼 두 개 비교하면 진동수 누가 더 크게? 그래.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는 크고 그리고 파장이 길면 진동수 더 적거하는 거. 둘 다 크고 둘 다 작은 수 없어. 하나 작은 거 거꾸로 해주면 돼요. 그렇죠? 또 사람 눈은 또 노란색, 초록색 뭐 가장 민감하다. 그죠? 뭐 하면 돼요. 그렇군요. 넘어가. 이용 폰트 때 광학기 우리가 혹시 광학기 뭐냐면 이제 그 렌즈 같은 거 통해서 하는 거. 뭐 이제 뭐 돋보기, 뭐 현미경, 천천만개 그런 데 전부 다. 자, 가져가서 레이저. 우리들은 보이는 그 레이저죠. 빨간색도 파란색 그런 거죠. 레이저. 와이파이. 이게 뭐냐면 와이파이 알죠? 와이파이는 어떤 전파 같은 걸 하는 거라고 하면은 와이파이 경우는 이제 빛으로 하는 거. 빛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그 인터넷 그 통신되고 하는 그 모습 이라고 보면 돼. 나올 거야 아마? 표시된 거 보니까 거기 나올 거야. 와이파이. 나오네. 빛으로서 이제 통신하고 하는 거. 이거 사용하나? 이거 한때 인지 모르겠네. 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할 거 없어. 아무튼 그 다시 가시화선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빛의 영역이고 사실 동물마다 달라오게 그러다. 그렇죠?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 뭐지 소가 흑백으로 보이지 않아? 그래서 투하는 소거지. 보면 그 빨간색 사람 흔들어가잖아. 근데 그 소가 그 빨간색 때문에 큰 물에서 그거보다 뭐가 좀 움직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반대. 근데 사람마다 그러니까 동물마다 달라요 이게. 두 번째 거 자외선. 아니 내용이 없어 내용이. 자외선은 다 알지만 이제 얘는 그 빛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큰 거야. 얘는 그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안 보이고. 그래서 자외선은 우리 보면 별거 아닌데? 라고 하면 안 돼.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은 그나마 이제 오존층이 좀 막아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좀 다 밖에 나갈 수 있는데 아니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우리가 그냥 받는다고 하면은 큰일 난다. 그죠? 특히 이제 그 단세포 생물 경우는 세포 하나로 된 거다 보니까 그 세포 하나 망가지면 안녕 하는 거. 그래서 거기가 자외선이 우리가 소토까지 써요. 소토까지 된다. 자외선 말뜻은 자가 이제 우리가 한자로 우리가 자세, 그래서 보라색, 이런 말뜻이야 이게.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그 빛이다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인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가시광선도 에너지 큰 거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말대 화학선 화학적으로 한다. 우리 선텐 하는 거, 선텐.
우리 그럼 선택할 때 보면 무조건 빛을 다 쓰이면 다 들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정도만큼 이제 어떤 이제 뭐냐 그 빛이 그 강도가 나오면 돼. 그리고 평형물질 이거 뭐냐 예를 들면 뭐 유조지표 그 이제 그 뭐냐 감시 아닌가? 또는 그 수표 같은 거 진짜인지 또 가짜인지 그 검사하려고 보면 이제 파란 불빛 딱 그거 비춰보는 거지. 영화나 어디 뭐 드라마 나오는 거 똑같이 그것을 이제 그 자외선 그것을 하는 건데 평형물질 이 평형물질이 그 지폐 같은데 그 지폐 그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자외선 딱 비춰보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어떤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형용하면 한다. 그죠? 주주지폐 검별하는 거. 그리고 우리 비타민 D. 비타민 D 광합성. 비타민 D를 우리가 그 햇빛 쬐면 우리가 합성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특히 군대에서 이제 그 한겨울에 할 거 없으면 이제 햇빛 다 쬐는다고. 하면 되게 따뜻해. 그리고 이제 보면은 참고로 이제 비타민 D를 합성할 때 그때 자외선 쬐려고 하면 어디 의사인가 누가 벌써 말했는데 그냥 무조건 밖에 나가서 딱 쬐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반팔 반바지 반팔 반바지 입고 딱 있어야지 그나마 좀 된대. 뭐 손바닥 정도? 얼굴 정도? 그거 아니에요. 그 뭐냐 햇빛 뭐 눈부시고 하니까 얼굴 가리고 뭐 그냥 쬐고 옷 다 입고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 그냥 이용은 좀 많아요. 의료기구 소독기 또는 손소독기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 그거 알지? 우리 그냥 그 식당에서 쓰는 거. 잘 보면 색깔이 파란 거예요. 파란색 쪽이 아무래도 이제 그 자외선이랑 가까운 쪽이다 보니까 나온다는 거. 근데 우리 사람 경우는 잘 못 느낄지 몰라도 그 단습 생물 경우, 그 세균들, 또 단습 생물들 경우는 되게 이제 민감한 거. 이거 쪼면 죽어요. 할 거 없어. 적외선. 우리 많이 들어본 거 적외선. 우리가 이제 적외선은 말 그대로 빨간색 바깥쪽에는 그 빛이야.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보면은 그 체온 지금 열 감지기 있는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적외선 카메라 하는 거. 하면 그 달지만 뭐 빨간색, 파란색 나오는 거. 그것이고 그 적외선이다. 얘는 자 가시화성분보다 에너지가 더 적은 거. 적은데 이것을 다 쪼이면은 뜨거운데 화학반은 없다. 화학반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커야 돼. 그나마 이제 자외선부터 그냥 화학반에서 뭐 새로운 거 만들고 하는데 얘는 에너지가 적다 보니까 그나마 뜨겁게만 해. 우리 쓰는 용도 해봤자 물리치료 쓰이는 거. 그래. 열쇠 없었지 열쇠. 뜨겁기만 해. 어떤 화학반은 없고 그냥. 뭐 이거 할 거 없다 하죠. 군대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거. 야간에서 볼 수 있는 거. 군대 가면 이제 뭐 적외선 카메라? 그래서 딱 뭐 쓰는 거 있어. 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 들어가. 배터리 사기 이제 귀찮아서 안 써. 그러면 이제 그 신경 써서 이제 그 딱 썼을 때 그 카메라가 두 개인가 렌즈 두 개인가 또 렌즈 하나인 것도 있거든. 하나인데 물론 양면 다 보고하는데 상대적이 좀 더 좋은 거래. 두 개만 한 개요. 본 적은 이제 써본 적 없어. 아까비. 뭐 적외선 적외선. 리모컨인데 리모컨. 이거 이제 빛 나오는 거. 그래서 눈은 어떤 색깔 빛 나올까? 빨간색. 얘는 뭘까? 그냥 이거. 물론 여기 나온 빛의 경우는 우리 사람들은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그 핸드폰 카메라. 그래서 보면 보인다. 할까 한번. 잠깐. 짠. 해서 보면은 그 리모컨인데 그 적외선. 이 적외선 나와. 자외선 아닙니다. 적외선 통해서 이제 그 통신하는 거, 통신합니다. 참고로 리모컨 경우는 크게 뭐 두 가지 방법인데 뭐냐면 여기 적외선을 하는 거, 적외선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무엇도 있냐면 그 전파를 하는 거, 전파를 하는 경우는 그 안테나가 달린 거. 얘는 해봤자 그 적외선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그 얘를 조절할 때 항해해야 돼. 항해할 때만 그냥 될 수 있고 막으면 안 돼요. 막으면 안 나오고. 근데
전파를 하는 경우는 굳이 안 향해도 돼. 그냥 아무 데나 해도 보면 다 가니까, 전파니까, 퍼지니까. 그래서 이제 전파를 하는 리모컨 경우는 그 무선 조종 뭐 헬리콥터? 무선 조종 뭐 이제 그냥 자동차 같은 거? 그리고 RC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전파를 하는 거. 전파를 하는 리모컨이고, 만약 그것을 이제 적응성을 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그 향해야 돼. 그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된다. 어떤 장애물도 진압도 안 되고, 또 달려야 돼. 그렇군요. 리모컨 되죠? 정의사 망원경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온다. 됐고. 정의상과 자외선 관찰인데, 나오네요. 그죠? 이러면 나옵니다. 그죠? 물론 간혹가다 빨간 불빛이 원래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그 안 보이는 색깔이 티가 나는 그런 리모컨 쓰면 돼요. 그리고 자외선 이것은 유저 지표인데 유저 지표 아니고 진짜 유저 아니잖아. 유저 지표 아니고 그래서 유저 지표 그 감별하는 거 그 장치인데 그 지표에다가 비춰 보이는 어떤 형용색의 어떤 그 문이 나온다는 거. 그죠? 그래요. 그렇군요. 다음에 엑스선. 우리 많이 이제 들어본 엑스레이. 엑스선이고 저 렌트겐. 그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한 거고 그 사람이 이거 발견해서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제 자기 부인의 손 찍어내 손에서 뼈가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처음 했을 때 보면 그 되게 좀 이제 무서웠지. 이게. 손 찍어내 뼈 나왔으니까 왜 죽은 사람 없고. 그래서 무서웠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처음 발견한 거. 그래서 우리가 엑스선 보면은 그 우리가 뼈 같은 거 찍을 수 있는 건데 잘 보면 저 뼈가 하얗게 나오고 그죠? 검은 것은 뼈가 아니고 이제 그 하얀 건 뼈인 거. 또 이렇게 알면 참고로 빠는 것 같지만 왜 그러면 우리가 그 MRI인가? MRI? 까먹었다. MRI. 다른 경우 보면은 뼈가 또 검은색 보이는 경우도 있으면 다른 MRI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얘는 이제 그 엑스선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뼈는 하얗게 보인다. 참고로 상식으로 뭐 시험 문제 딱히 안 나오는데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말면 돼요. 그리고 보면 이제 투과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파장이 더 짧을수록 투과선이 더 크다는 거예요. 파장이 길면 잘 못 통과시키고 파장 짧을수록 더 잘 통과시키는 거. 그래서 고1 때 보면은 그때 그 생태계 파트에서 빛과 생명체 관계인데 그때 그 빛이 파장도 그리고 이제 해조류에 대한 거.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근데 그때 보면 이제 빛이 통과하는 정도인데 파장이 긴 빨간색은 잘 못 통과하고 파장이 짧은 파란색 깊이 그나마 좀 더 통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홍조류 경우는 그 파란 빛을 홍조 제일 밑에 살고 있는 홍조류 경우는 파란 빛을 이제 흡수해서 광합성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 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투과성. 그리고 엑스선 경우는 에너지가 큰 빛이야. 그래서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큰 거다. 우리가 자외선 많이 쬐면은 재수없으면 피부암 걸려. 근데 얘는 그거보다 에너지가 더 큰 거야. 크다 보니까 우리가 엑스레이는 많이 찍으면 안 돼.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단층 촬영한 것이 뭐냐면 CT야. CT나 엑스레이는 다 똑같이 엑스선 다 사용하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무조건 다 찍으면 안 되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찍으면 되고 그 1년에 허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보면 내 기억으로는 이제 엑스레이가 1년 동안에 뭐 100 몇 번인가? 1년인가? 1년에 뭐 100 몇 번? 정도 찍은 것까지 안 추가하고 그것을 더 초과해서 찍으면 좀 안 좋고 뭐 그런다는데 아무튼 그래요. 아닐 수 있고 그래. 아무튼 많이 찍으면 안 좋아요. 근데 참고로 그 MRI 경우는 그 자기장으로 한 거다 보니까 MRI는 뭐 많이 찍어도 뭐 상관없대. 그래요. 또 너무 노출하면 안 돼요. 많이, 그러니까 그냥 많이, 그냥 아니고 많이 노출하면 암 유발이죠. 그래서 많이 노출, 과다 노출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 다시 말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병원 가서 뭐 계속 엑스레이 찍는데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아무 쓸모없이 계속 엑스레이 찍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 물론 그 의사도 다 알고 있거든요. 이용 의료 보안 검색 이것은 우리가 뭐냐 엑스레이로 검사하는 거지. 검사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고치가 어떻게 결정 구조. 이것도 보면 그 엑스선을 발견 통해서
그 원자 속에는 원자 핵, 다시 말해 양성자 몇 개인지 또 알게 된 거야. 오케이? 우리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전자전 배경 해봤자 원자가 지금 뭐 약간 보일까 말까 하는데 그 원자 속에 있는 원자 핵 원자랑 원자 핵 그 차이가 거의 10만 배 정도 차이나 10만 배. 그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원자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원자 핵에 있는 그 양성자 그것을 엑스선 그 회절 분이 통해서 알게 된 거. 오케이? 우리 직접 아니고 간접으로 알게 된 거.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궁금한 사람은 이제 나중에 대학교 때 그때 하면 되고 우리 지금 이렇게만 알면 돼요. 우리 현명이 다 이용하면 돼요. 안녕 올라가. 초성 강하다. 간만. 와 위험하다. 그래서 가장 에너지 가장 크다. 에너지 커요. 저거 잘못되면 죽어요. 저 적당히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게 좋은데 너무 심하게 놓치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추가성 크다는 거, 그죠? 커가지고 얘는 우리가 이제 그 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할 때 그때 쓰이는 거. 그래서 방사선 치료할 때 보면 이거 그러니까 감마선 쏘고 하는 건데 감마선은 그 특정 보임다 쏜 거다 보니까 감마 쏘는 그 부분만 약간 좀 살이 약간 달려야 돼. 그리고 저 특정 부위에 있는 암세포를 다 그 파괴하는 거. 그래요? 우리 자세한 것은 뭐 의사가 되면 또는 그 방사선 학과 가면 또 알 수 있는 거. 우리는 이제 뭐 해봤자 지금 우리는 이런 우리 뭐냐 언더 염색했는데 이거 안 보여? 염색했어. 이런 염색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것도 흰색에 분홍색으로 에이 이런 염색 안 돼요. 자 갑니다. 저 감마선 저거 통해서 이제 암세포 파괴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조심. 저 방사선 저것을 이제 잘 써야 돼. 잘못 쓰면은 큰일 납니다. 시험을 참여. 아무튼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 뭐 암치료든 감사선 뭐 망경 이거 물론 이것은 일반인들이 저 보는 것은 아니고 어떤 연구기관 또는 국가적인 어떤 연구기관에서 볼 수 있는 거 이거 함부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동네에서 뭐지 그 다이소에서 파는 거 아니야. 다이소에서 안 팝니다. 못 팔아요. 전판인데 참고로 전파의 경우는 이제 종류 많아. 이게 전부 다 해서 이제 전파라고 불리는 거. 이렇게? 먼저 마이크로파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우리가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보게 그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레인지 뭐 일렉트릭 뭐 없어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크로파 이거 통해서 하는 건데 얘는 물론 에너지는 그러니까 저기선보다 에너지가 더 적지만 저것을 잘 활용하면 이제 우리가 전자레인지 쓸 수 있다는 거. 보면 이게 물 분자를 뭐 진동식도 한다는데 아니 써있는데 보면 이제 유튜브인가 어디 그 네이버 보면 이제 전자레인지가 또 다르게 해서 뭐 한다는데 모르겠었냐? 모르겠고 아무튼 그 물에 대한 이제 진동수를 이제 그 똑같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물이 막 에너지가 커져서 그런 열려고 하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됐고 이거 자 2.45에 기가면은 12구승 헤르츠라는 거. 12구승이면 뭐 얼마니? 아무튼 그래요. 12구승이면 뭐 20억? 그 24억 5천 맞나? 맞죠? 그래서 24억 5천 헤르츠인 마이크로파 한다는 거. 그래서 이용은 전자레인지 또는 휴대전화 또는 뭐 부서네 또 레이더 다 사용한다는 거 하면 돼요. 할 수 없어요. 일단 여기는 뭐 우리가 쓰는 그 용도 정도 또 얘 같은 것만 알면 돼. 나머지 없어요. 다음 라디오파 라디오 하는 거 라디오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라디오파는 아무튼 이제 마이크로파보다 좀 더 긴 거다. 긴 거니까 에너지 더 적은 거. 근데 처음 하는 단어 있네. 회절은 뭐냐면 회절은
그 파동이 진행해 나갈 때 그때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을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그 회절이에요, 회절. 예를 들면 아무튼 내가 이제 마스크 좀 쓰고 있어도 내 목소리 다 들리지? 그것이 전부 회절, 회절. 아무튼 회절 뭐 그런 거를 보면 돼, 회절. 그래서 장애물 만나면 장애물 돌아가서 다 그냥 파동이 전달되는 모습, 그 회절이다. 회절 해봤자 뭐 진동수랑은 주기분은 없어요. 다 똑같은 거. 자, 예를 들면 이제 남자가 담벼락 남자 여자. 이거 뭐냐 뭐 가운데 손가락 그거 가운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담벼락. 3D 이거 좋아요. 3D. 그거 똑같잖아요, 이거 느낌이. 이 사람인데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 말소리가 쭉 돌아가는 거. 오케이? 돌아갈 때 이 사람 뭐 남자 여자죠? 남자 여자. 이 사람 목소리가 다 돌아갈 때 그때 이 사람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에서 여자 목소리로 변해? 아니지. 똑같은 거 해보자. 뭐 진동순환 그리고 주기 다 똑같다는 거. 해주면 돼요. 이겁니다. 그리고 그 회절인데 이 좀 더 해주면 우리 다음에 다시 또 할 거 이거. 라디오가 총 2가지 종류. 뭐 어떤 가지냐면 AM과 FM. 2가지. AM 경우는 그냥 단위가 킬로 했죠. 킬로 헤르츠고. 그리고 FM 메가헤르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제 진동수라는 말 대신 우리가 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파수라고 그래. 주파수랑 그리고 진동수 다 똑같은 의미. 오케이? 주파수에 대한 그 값을 보면은 잠깐만. 주파수에 대한 그 값 보면은 값의 그 범위가 숫자가 작고 숫자가 더 크다. 그치? 햇볕 전부 다 진동수. 진동수가 작고 진동수 크니까 파장. 짧아 이거. 파장은 이쪽이 크고 파장이 더 짧은 거. 잠깐. 오케이? 정말 분별 갖고. 참고로 어제 보면은 이제 수업하다 분별 내가 떨궈가지고 분별 그 적어놓은 거.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본 사람은 이제 내가 한 말 있을 거야. 3단 분리된 거. 이만한 분별 3단 분리. 가운데 얇게 해서 3단 분리 했어요. 그 중에 제일 아래 거. 에이, 기분 부러지면 마음 아파요. 자, 파장이 크고 파장 짧으니까 우리 예를 든 거. 파장이 길고 파장 짧은 거. 오케이? 짧은데 이럴 때 그 장애물 만들면 장애물 잘 돌아가는 정도는 파장이 긴 것이 잘 돌아가. 회절이 잘 일어나고 회절이 잘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지금은 별로 안 그러는데 예전에 그 산에 가면 등산하면 그리면은 이제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그 라디오 같은 거 틀고 한다고. 근데 2가지 라디오 종류가 있는데 FM은 도시에서는 되게 잘 들려. 근데 그 자연 소로 딱 들으면 잘 안 들려. 그럼 지금은 달라. 지금은 잘 들릴지 몰라. 왜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그 안테나 막 설치하다 보니까 잘 들릴지 모르는데 예전에. 그리고 A인 경우는 도시에서도 뭐 잘 들리는데 그 자연 속 산에 들어가도 그냥 좀 잘 들려. 이거 뭐냐면 회전. 산이니까 어떤 그 전파가 오면 돌아가야 돼. 전파가 돌아가야 되는데 FM 경우는 파장이 짧으니까 잘 못 돌아가. 그래서 안 들려. 근데 AM 경우는 파장이 기니까 잘 돌아가. 잘 돌아와서 잘 돌아오고 해서 잘 들려. 오케이? 잘 들린다. 오케이? 이거 되나? 이거랑 같은 의견이 뭐냐면 우리 핸드폰에서 좀 크게 세 군데. 그리고 알뜰폰은 좀 약간 제외하고 얘기 좀 하면 이제 물론 뭐 그냥 그 PPL 아니고 그냥 얘기 좀 설명해주면 총 3개의 그 통신회사가 있는데 어제는 SK텔레콤 그리고 이제 KT 그리고 이제 LG텔레콤. SK텔레콤 그리고 이제 KT 그리고 LG텔레콤인데
세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그 사용하면서 어디게?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면서 SK텔레콤. 한 절반 정도예요, 절반. 나머지는 별로 반만 합쳐서 반 정도 돼, 반.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왜 사용하냐? 지금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람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화가 이제 잘 터지니까. 이유가 뭐냐면 쓰는 게 이제 주파수가 저 진동수가 얘는 내 기억으로는 이것이 900메가헤르츠 이 영역 얘를 쓰고 이 경우는 똑같이 는 2.1 기가헤르츠 쓴대. 그래서 메가를 바꾸면은 2100 이거 오 이런 2100 메가헤르츠. 다음에도 설명 다시 할 걸까? 메가 없다. 메가가 없네, 메가. 2100 메가헤르츠. 해서 그러면 이건데,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하면 진동수가 많고 진동수가 적은 거.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파장은 길고 파장 짧은 거. 오케이? 그러면은 두 개에서 회전은 누가 더 잘 일어나? 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할 때 예를 들어 어떤 뭐 장애물, 어떤 뭐 빌딩이나 어떤 뭐 산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 전화가 안 터지면 기분이 더 나빠? 나쁘죠. 그래서 보면은 뭐 실제 그런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지금 다르신 가죠. 예전에 보면 산에 가서 어떤 뭐 119 뭐 부를 때 그래서 SK텔레콤은 여보세요, 이거 아파요, 빨리 오세요 한다고. 근데 KT 또 LG텔레콤은 전화가 뭐 안내 문자라고 전화를 안 터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전화 잘 터지는 거 쓴 거지.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차이 없어. 근데 이렇게 자연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차이가 있고. 물론 그 유성으로 하는 유성이나 직접으로 하는 그 전화 말고 이렇게 이런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실제로 우리 회사도 이거 좀 같이 좀 쓰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소송 걸었나 그래요 아마. 물론 결과 판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는 그 주파수도 높다 보니까 회전이 잘 안 돼. 안 되면 사람들이 나빠하지? 나빠하면 이거 이용 안 해야지. 그러면 이거 망하지. 근데 왜 안 망했냐면 여기다 전화를 좀 잘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기지국. 조금만 기지국 많이 설치해. 기지국 많이 설치하니까 그나마 커버될 수 있는 거. 여기는 그나마 그 기지국 뭐 설치할 필요까지 없는데 물론 설치해야 되지만 얘들처럼 많이 할 필요까지 없어. 하지만 얘는 좀 많이 좀 설치를 해야 돼. 그래서 돈도 많이 더 들어갔다나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 핸드폰 요금도 많이 올라갔다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설치할 필요가 있구나. 지금 뭐 5G? 그 터지지도 않는 5G. 그 LTE까지 딱 좋아하는데 5G 안 돼. 해가지고 이거 그래서 파장이 긴 것은 회전 잘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보면 우리가 라디오 들을 때 AM, FM 두 개에서 AM 잘 안 들어. 이거 뭐냐면 소리가 별로 안 들어. 소리가 마치 이제 전화상으로 듣는 듯한 느낌. 근데 FM 경우는 말소리가 잘 들리거든. 어떤 소리 잘 들리려고 하는데 AM 경우는 잘 안 들려. 약간 좀 음질이 약간 좀 안 좋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어 이게. 하지만 회전은 그나마 FM이 잘 안 되고 AM도 더 잘 되고 하네요. 그래요. 어떤 그 비상 그런 라디오 라디오 방송할 때 그때는 FM보다 AM을 하면 좀 더 좋겠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 이거 회전이다. 그래서 이것도 전에 다 배웠는데 요즘 많이 빠졌어 이게. 이것도 회전이 파동 성질 중에 하나야. 파동 성질 봤자 그 파동 반사, 파동의 굴절, 그리고 파동의 회전 세 가지 이렇게 알면 돼요. 뭐 됐습니다. 그래서 회전, 파동 길수록 회전 잘 일어난다. 그죠? 장애물 뒤까지 잘 전달되고, 오케이. 그리고 라디오파 경우는 그 정보 담아서 보인다는 거. 라디오파 자체가 어떤 우리가 라디오 통신하는 그것이 아니고 라디오파라는 그 전파에다가 우리 어떤 그 음파, 어떤 우리 정보를 같이 실어서 보내.
보내서 이제 거기서 다시 분리해서 정보를 다시 또 빼가서 우리 다 쓰면 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라디오 방송하는 거야. 이용은 라디오는 또 텔레비전 방송, 뭐 전파망 이런 GPS 다 있고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폰 실험. 초콜릿 그죠? 초콜릿은 이제 녹았는데 접시에 안 녹았어. 접시에 안 뜨거워. 이거 뭐냐면 마이크로파의 경우는 물 분자를 이제 그 물 분자에다가 에너지를 주는 모습이다 보니까 물기 있어야 돼. 그래서 물기가 없으면 안 돼요. 뭐 그때는 그래요. 물론 보면은 그 초콜릿의 열 때문에 그 유리접시도 같이 이제 열 받을 수가 있지만 마이크로파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나오는 마이크로파 때문에 유리접시가 바로 이제 열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군요. 올라가. 그래서 가뿐히 여기까지. 오케이. 스캔.